패비 윤씨는 조선제 9대왕 성종의 계비이자 제10대왕 연산군의 어머니로 본관은 하만이며 판봉상시사 윤기경과 고령신씨의 딸이었습니다. 흔히 생년이 확실하지 않다고 전해지지만 국립고궁박물관의 패비 윤씨 태실에 있는 태지문에 단종 3년 음력 6월 1일 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씨의 아버지 윤기경은 지편전 학자 출신으로 세종실록과 고려사조를 편찬에 참여한 인물이었지만 일찍 요절했기에 패비 윤씨는 홀로 된 어머니 고령신씨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야사히 하면 마치 선녀와도 같고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주위가 서늘해질 만큼의 미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들 연산군의 큰 키는 아버지 성종을, 전체적인 외모는 어머니 윤씨를 닮았다고 하며 연산군이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한신하가 그러면 거울을 보십시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입궁하기 전에 배를 짜서 어머니를 봉양할 정도로 효녀였으며 사극과 야사 등에서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집안 생계가 어려워지자 궁녀로 입궁해 승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세조비 정의왕후의 선택으로 간택후궁으로 입궁하게 됩니다. 당시 성종의 양비였던 공의왕후는 병약했고 결혼 후 6년 가까이 아이가 없었기에 신하들은 후궁으로 드릴 것을 청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녀는 윤호의 딸과 함께 입궁해 후궁에 간택이 됩니다. 성종 4년 음력 3월 19일 윤씨는 수기에 봉해졌으며 이꼬로 검소하고 온화한 태도로 성종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당시 왕실에는 3명의 대비, 즉 정의왕후, 소혜왕후, 안순왕후가 있었는데 윤씨는 이들을 극진하게 봉양했고 우전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궐한 다음해인 1474년 4월 성종의 첫 번째 왕비인 공의왕후 한씨가 19세의 나이로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나자 왕비의 3년상을 마친 후인 1476년 음력 7월 11일 당시 수기였던 윤씨가 국모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그녀가 왕비가 된 것은 무엇보다도 당시 임신 중이었다는 것과 아들을 낳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윤씨는 임신 중인 몸으로 1476년 음력 8월 9일 인정전에서 왕비로 책봉되었고 3개월 뒤인 음력 11월 7일에 적통대군인 원자를 낳게 되면서 그녀의 지위는 더욱 확고해집니다. 하지만 윤씨의 좋지 못한 행동들은 연산군이 태어난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록에 따르면 왕비는 질투심이 많아 성종이 총애하는 후궁들을 음해했으며 출산 후에는 남편인 성종에게도 공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성종을 비롯하여 우전인 3명의 대비 그리고 후궁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야사에 따르면 성종이 자신의 초소인 교태전에 들르지 않고 다른 후궁들의 초소만 찾자 후궁들을 질투하여 잡아서 취조하다 성종의 눈밖에 났고 결정적으로 성종과 말싸움을 하다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 것이 발단이 되어 시어머니인 인수대비에 분노를 샀다고 전해집니다. 1477년 방 안에서 주술을 써놓은 방향서와 비상이 묻은 꽃감이 성종에게 발각되면서 그녀는 결국 패출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대양대비 정의왕후의 명으로 왕비의 폐비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건의 파장을 우려한 신하들의 간곡한 청으로 방향서와 비상을 반입한 나인 사물과 사비에게만 죄를 물었고 왕비가 별궁에서 근신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이후 윤씨는 셋째 아들, 즉 연산군의 동생까지 낳았으나 분란은 계속 이어져 1479년 자신의 생일 바로 다음 날인 음력 6월 2일에 왕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패비 윤씨가 출산 후 급격하게 성격이 변한 원인이 산후 우울증이나 경계선 성격장애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계선 성격장애는 청소년기와 성년기 초기 때 잘 나타나는데 패비 윤씨가 변한 모습을 보였을 시기가 바로 20살이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면서도 충동적인 성격에 식사 도중 화를 참지 못해 상을 엎었다는 등 분노 조절에 문제를 보이는 데다가 후궁들을 협박하거나 성종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는 등 사람을 극도로 혐오했고 성종의 처소에 무단 침입을 하거나 궁녀들에게 전화를 보시면 죽을 줄 알아라 라는 협박을 하는 등 조선왕실에서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데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자신이 직접 짠 배를 팔아 겨우 먹고 살았던 불행한 과거와 성종의 여자를 좋아하는 성격, 자신보다 친정 배경이 좋은 후궁의 임신으로 왕비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이 경계선 성격장애로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아들인 연산군 역시 유전적인 요인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라는 설 역시 존재합니다. 윤 씨가 폐위된 이후 조정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원자의 생모인 그녀를 다시 왕비로 복위시켜야 된다는 상소와 시위가 끊임없이 반복되었으며 이에 많은 조정 대신들이 파직을 당하거나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듬해인 1480년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는 원자가 더 자라 자신의 어미 얼굴을 기억하기 전에 하루빨리 새해 중전을 세워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패비윤 씨와 같은 날 입궁한 수기윤 씨를 왕비로 책봉시킵니다. 1482년 연산군의 세자축봉이 거론되면서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윤 씨에 대한 동정론이 제기됩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그녀가 패비가 된 이후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원자의 생모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그녀를 살려두고자 했으나 이를 상세히 알아보러 간 궁녀들이 패비윤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성종의 후궁 수기엄 씨와 귀인정 씨 등의 사주로 인수대비와 성종에게 거짓 보고를 하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이에 마음을 굳힌 성종은 곧이어 삼정승과 육조의 판서 및 대관들을 불러 패비윤 씨의 처분에 대해 논의하였고 결국 그녀는 1482년 8월 16일 28세 나이로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패비윤 씨의 폐출 및 사사는 사극에서 묘사되는 것과는 달리 시어머니 인수대비가 아닌 남편 성종이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이러한 성종의 결정에 대왕대비 정의왕후와 인수대비가 동조를 한 것이었고 대부분의 신하들은 후위를 염려해 반대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야사에서 윤 씨는 죽기 전 자신의 피가 묻은 적삼을 친정어머니 신 씨에게 주며 세자가 자라거든 이를 전달해달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아들인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뒤 적삼을 건네받아 이 사건을 알게 되면서 폭주해 관련된 사람들을 무지하게 처벌하는 폭군이 된 것으로 대중매체에 묘사되지만 실제 역사 속의 연산군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연산군이 일으킨 두 번의 사화인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는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로 인해 그는 절대안권을 얻게 됩니다. 이때 패비윤 씨를 복위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해 유배를 갔거나 파직당했던 대신들은 연산군에 의해 부귀영화를 누렸으며 반대로 윤 씨 폐위에 앞장섰거나 복위에 동참하지 않았던 대신들은 무자비한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패비윤 씨는 성종의 명에 따라 묘지도 세우지 못하고 묻혔다가 7년이 지난 1489년에야 윤씨 지묘라는 묘비가 세워집니다. 이후 패비윤 씨는 즉위한 아들 연산군에 의해 경기도 장단에 있던 묘소가 현 서울 동대문구 회계동으로 이장되었고 묘도 해묘로 정해집니다. 1504년 3월 25일 그녀가 재원왕으로 추존되면서 회령으로 격상되지만 1506년 중종만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자 윤씨는 다시 폐비가 되었고 회령 역시 왕릉에서 패비윤씨 지묘로 격하됩니다. 그녀의 무덤인 회묘는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의료원 자리에 있었으며 회기동 지명의 유래가 되었지만 후일 경희대학교가 옮겨오면서 1969년 경기도 덕양구 원신동에 고향 서삼릉 경내로 옮겨지게 됩니다.